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 공기를 쐬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네네. 정말 오랜만에 상권 분석 촬영하러 나왔는데 네네. 오늘 저희가 어디 왔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좀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인데 네네네. 압구정 로드의 좀 반대편인 저희 신사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신사역 상권 분석을 하러 나왔는데 네네. 먼저 신사동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사라는 뜻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조선시대 후기까지 신촌이라는 마을과 사평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네, 신촌과 사평리가 합쳐져서 이제 광주군 언주면 신사리가 되었고 네, 그리고 1960년도에 성동구 신사동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강남구 신사동이 1975년도 여기 원래가 성동구. 네, 예전에 성동구였었어요. 근데 이제 75년, 70년대 강남 개발이 되면서 그때 여기가 강남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사동이구나. 그렇죠. 신사동이 원래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네온 사인 막 있고 카바레, 유흥주점 막 이런 데가 많은 상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네. 예전에 막 신사동 제비라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 이미지로 조금 봤어요. 네. 뭐 신사동 제비, 강남 제비가 다 여기 신사동에서 발생한 어원이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가로수길 이런 고급화 상권이 되면서 좀 많이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때 이 상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또 공실은 얼마나 있고, 또 현재 평당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직접 그렇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상권이 좀 그래도 크잖아요. 신사역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신사역 먹자 상권도 있고 대표적인 가로수길 상권도 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세로수길 상권도 있어서 그 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나나치 한번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가보시죠. 가시죠. 네. 고고. 네, 저희가 이제 신사역에서 먹자 상권으로 가고 있죠. 먹자 네네네. 골목이라고 하는 곳. 네네. 사실 여기는 상권이 워낙 그 주 7일 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낮에도 많고 밤에도 많고 주말에도 사람 많고 하는 상권이어가지고 네네. 시간이 지금 2시 반인데 여기도 사람 많잖아요 지금. 네. 지금 보시면 이 도산대로 이란이 다 상업지여가지고 대형 오피스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일반 뭐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는 이 오피스 상주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소비를 하고 그렇죠. 주말에는 또 가로수길도 데이트 명소나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 소비력이 좋은 여성 소비자분들이 와서 뭐 파스타라든지 뭐 카페 이런 데를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상권이긴 합니다. 이쁜 곳도 많아요 여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 7일 동안 약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권인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뒤에는 또 빌라들이 또 많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게 좀 혼재된 상권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신사역에서 이제 가장 메인 상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먹자 골목은 시세가 어떻게 되고 또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공실 여부 이런 것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네네. 선생님, 여기가 네. 신사역에서 가장 메인 상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옆에를 보면 이제 그 문어섬이랑 사실 교대 2층 집이 진짜 오래된 임차인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뒤에 낙지 한 마리 수집이도 굉장히 네네. 오래됐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상권, 이 먹자 골목 같은 경우는 강남에 이러한 비슷한 상권이 있잖아요. 네네네. 설릉역, 역삼역, 강남역 네. 이런 그 오피스 상권 인근에 있는 그죠, 이런 그죠. 뭐 소주 먹고 막 삼겹살 먹고 그런 상권. 그 약간 소주가 생각나는 상권. 네, 그렇죠. 진짜 맨날 얘기하는 상권이잖아요. 네네. 이 라인은 소주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임대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1층은 평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네네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가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아까 그 교대 2층 집처럼 네네. 1, 2층이 좀 같이 임차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지하 1층, 1층 이렇게 임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좀 그걸 좀 혼합해가지고 임대를 좀 받고 있는 거고 3층 이상부터는 사실 좀 먹자가 들어가기는 음식점이 들어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부터는 한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제가 또 팀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설릉 상권이랑 역삼역 상권을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도 임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네. 딱 그럴 것 같아요. 예, 임대 시세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팀장님 말씀대로 거의 좀 비슷한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먹자 상권은 뭐 주말에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놀고 그런 상권은 아니에요. 이제 압구정이나 뭐 네. 이태원, 강남역 이런 데는 뭐 멀리서 와서 뭐 술을 먹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냥 네. 평일에 이 인근의 상주 인원들이 술을 먹거나 밥을 먹는 그런 정도 맞아요.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저희가 지금 세로수길, 그 가로수길까지 연결된 상권 이 라인이랑 여기 반대편 라인까지 이제 T자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강남시장길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지금 가장 메인 상권이에요. 이제 보면은 네네. 임차들도 보면은 되게 다 저기도 다 음식점들로 또 들어가 있고 술집도 카페나 이렇게 다 임차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과 여기 라인 아까 저희가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공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사실 좀 걱정을 했었던 상권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저희가 네. 오늘 와서 또 보니까 그래도 신사역 상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역시 먹는 데는 돈을 또 아끼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여기랑 또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또 네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고 맞습니다. 바로 옆에 또 가로수길도 있고 세로수길도 있고 하니까. 오늘 할로윈 주말 시작되는 금요일이라서 일부러 좀 일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역시 해박하시군요. 아, 할로윈 뭐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제 매매사리가 곧 나오는데 네,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2020년도에는 이 라인이 1억 5천 정도였고 평당. 평당 네네네. 2021년 올해에는 1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 네. 2억 가량에도 매매가 된 게 있긴 한데 아직 그게 잔금을 넘어가지 않아서 아직 사례로 보여드리긴 그렇고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작년 2020년도에 이제 평당 1억 5천 매매가 17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이 건물이에요? 네네. 아, 원래 여기가 깐부치킨이 들어가 있었죠? 네, 맞아요. 깐부치킨 나가고 지금은 인생 네컷 이런 사진점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메인 상권마다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약간 유행을 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팀이 잘 샀다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네, 네. 보면은 바로 도산대로랑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삼거리에서 바로 이제 보이는. 파림 저기 본사 보이잖아요. 네, 네. 이 라인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유동인구도 사실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가시성도 좋고 네, 네. 저는 잘 사셨다. 그래도 네네. 약간 금액은 높기는 한데 뭐 신사역 인근에 이런 건물도 지금은 또 사기가 또 힘드니까 그렇죠. 네, 이게 1억 5천에 거래된 사례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또 한번 다음 네, 또 사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로수길인 거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세로수길인데 네네. 이게 딱 보이는 건물 탱인 거 기억나시죠? 아, 할리스 커피 네. 건물. 옛날에 유명하죠. 그 리쌍에서 네, 건물을 네. 사고서는 네, 네. 이제 다시 재매각을 한 건물인데 네네. 이게 2018년도에 95억에 거래한 건물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때가 한 평당 1억 6천 정도에 되는 금액에 네, 거래를 했는데 네네. 그 전에 조금 약간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임차인과의 이슈가 많았던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이죠. 우장창창이라는 곱창집이랑 분쟁이 있어가지고 네, 네. 결국에 이제 할리스가 임차해서 매각을 하고 나갔는데 네,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또 코너에 딱 뭐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여튼 여기 주변에 또 매매사례가 또 있잖아요. 네네. 바로 이제 매매사리가 또 비교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게 왼쪽과 오른쪽 두 건물이 매매가 됐어요. 네네네. 네. 이제 왼쪽 거는 이제 2020년도 작년에 네네. 이제 거래가 된 거고 네. 오른쪽 게 올해 거래가 된 건데 아. 왼쪽 건 평당 1억 5천 작년에 네. 이게 네. 올해는 평당 1억 8천 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시대 차이를 극명하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1억 5천이랑 1억 8천. 네네, 맞습니다. 거의 1년 사이에 한 3천만 원 정도 오른 거네요. 그렇죠, 네네. 이 건물은 132억. 아, 132억. 네, 이 건물은 네. 17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사이즈의 건물인데 네. 1년이 지났는데 그냥 3천만 원 더 비싸게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거래를 했던 건물이어가지고 또 네네. 저희가 또 잘 아는 건물이었고 그렇죠. 네.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만한 건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권에 매물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쵸, 네,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희소성이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네. 이제 그럼 저희가 또 세로스길 가면서 바로 앞에 또 매매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거래가 된 게 네. 임대 시세랑 토지 평당가가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보시죠. 매매 사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저희 또 세로수길이니까 네네. 이번 유래는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스길의 유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여기 이제 세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도로가 좁지 않은데 네네. 가늘새 한자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또 세로수길이라고 또 이름 또 지었고 네네. 또 다른 이름은 그 옆에 메인 길이 가로수길이잖아요. 그렇죠. 가로의 반대말은 세로. 네, 그걸 따서 세로수길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지금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었던 아기자기한 임차인들이 이쪽으로 밀려 나온 거예요. 그쵸. 일로 넘어오다 보니까 네네. 이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가 좀 된 거고 여기 세로스길도 사실 가로수길 못지않게 좀 대표적인 이런 상권이 된 그렇죠. 거라고, 네, 보시면 네네. 된 것 같아요. 특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네네. 뭐 가로수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안테나 샵인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좀 아기자기한 여성들을 좀 많이 좀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이쁜 카페라던가 음식점들, 레스토랑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는 상권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네, 매매 사례를 저희가 지나쳐 왔어요. 아, 네, 이게 네.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보시면은 앞에 도로도 넓고 바로 옆에도 이제 측면에도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코너 건물이고 또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요 건물 자체가. 네. 사실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엄청 오래됐죠. 네. 네, 금액이 계속 올라갔지만 네네. 결국 올해 이제 230억 평당 1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도 좋고 이 네네. 건물도 좀 깔끔하고 베스킨라빈스랑 임차인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저는 잘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입지도 좋잖아요, 또. 그렇죠. 이 세로스길에서는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그렇죠, 최근 그렇죠.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좋습니다. 이제 또 세로스길 계속 한번 걸어가 보시죠. 아까 제가 먹자 상권은
약간 그 소주 느낌 난다고 했잖아요. 그쪽은 네. 뭐 오돌뼈나 뭐 네, 곱창, 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나는 그런 곳이고 네. 여기는 약간 빵 냄새, 아, 뭐, 파스타 느낌 네, 나는? 파스타 냄새, 뭐 와인 향이 나는 그런 거리죠. 네. 차이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말에 오히려 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데이트 코스로도 좀 유명하니까요. 네네 여기가 그렇죠. 또. 네네. 보통 주말에 가로수길 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 가로수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거죠 사람들이. 가로수길 갔다가 세로수길 가서 또 이제 여기 보면 와인도 있고 네네. 카페도 있고 파스타도 먹고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사실 이 세로수길을 본 건데 네네. 저는 상권이 지금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저 네. 먹자골목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공실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네. 보면은 분포도 잘 되어 있고 임차인들도 보면 이렇게 이쁜 임차인들도 디자인해 놓은 임차인들도 있고 네네. 지금 건물도 지금 신축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네, 거 같죠? 리모델링도 하고 저기 또 신축도 하는 건물들도 네네.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상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네. 네네. 선생님 또 생각보다 네네. 이 라인이 매매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작년부터 해서 네. 올해까지 저 매매가 안 된 편은 아니죠 이 꽤 라인이. 이루어졌고 네네. 좀 매매 사례도 그냥 한번 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바로 또 앞에 있는 이 BBQ 올리브 치킨 들어가 있는 아. 이 건물도 최근에 매매가 됐습니다. 전체 매가는 300억이고 평당 1억 8천. 300억. 네네. 세다. 아까도 1억 8천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시세가 먹자골목이랑 비슷하게 1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라인까지는 먹자 상권이 거의 비슷하게 그냥 이루어져 있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각된 건물도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고 네네. 여기 옆 건물도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특이한 거잖아요. 이런 뭐 건물이 뭐 무조건 이쁘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네네.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건물이지만 특이하다. 네, 이제 이런 디자인도 보시면서 뭐 건물 리모델링 같은 것도 생각하실 때 네네. 충분히 사례로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메인길이긴 하지만 이 세로스길 옆에 라인으로도 다 이제 4m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쪽으로도 또 식당도 많이 있고 네. 리모델링한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안쪽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1억 또 3천, 4천 또 하고 있습니다. 비싸다 최근에. 그래도. 많이 비싸죠. 네네네. 네, 1억 2천 정도? 최근에는 거의 1억 그 다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예전에 여기 지금 이 건물이 다 멸실이 됐는데 네. 여기 예전에 바이브레이트라고 의류 매장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거기도 한 2개 층인가 3개 층 쓰는데 임대료 한 3,800? 3,700인가 3,700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생각보다 여기가 이런 좀 개인 그 매장들도 많은데 이런 편집샵들도 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임대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 평균 임대료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이제 1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형 임차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 거의 50만 원까지도 받더라고요, 평당. 아, 굉장히 비싸게 엄청 받는 높죠. 편이구나. 근데 이제 그냥 개별적인 임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 받더라고요. 네, 약간 편차가 있네요. 네, 저렴한 거는 30만 원 정도 받고 좀 이제 위치 좋고 목이 좀 코너면이다 이러면 한 40만 원까지도 받더라고요. 네. 네네. 2층은 근데 많이 못 받아요. 평균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 이상부터는 팀도 아시겠지만 위에 임차 받기가 좀 어려운 곳이거든요. 맞아. 이 상권은 뭐 3, 네. 4층 뭐 여기 뭐 활성화된 상권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뭐 주택도 있다 보니까 네. 여기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낮아요. 그래도 이제 한 9만 원대 정도까지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상층부도? 네, 상층부도 네. 제일 많이 받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사이지 않을까. 네. 임대 시세가. 엘리베이터가 있고 좀 건물 컨디션이 좋으면 1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긴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대형 임차가 들어가면은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네네. 거의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우습게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도 좀 그게 너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네네. 좀 다른 이제 일반 임차인들한테 조금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네. 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임차가 되게 아기자기하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네, 같아요. 그쵸. 저 세로스길 초입은 좀 대기업이 좀 더 있었던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개인 카페나 이런 게 많이 있는 느낌입니다. 네. 이쪽 들어가서 안쪽 골목에도 또 길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 안에 임차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카페도 잘 되어 있고 뭐 일본식 뭐 레스토랑, 뭐 라멘집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젠틀몬스터도 여기 있고. 네네. 확실히 이렇게 이런 편집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임대료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전에 여기가 지금 뭐 카페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여기가 젠틀몬스터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작년 2월쯤 거래가 됐는데 그때 평당 약 1억 2천. 아, 1억 2천. 네, 이 라인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된 네. 금액이었죠. 오. 네. 하지만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1억 2천은 뭐 굉장히 뭐 괜찮은 금액이어서 또 나름 금액도 전체적인 매가도 72억이었고 할로윈 파티 하나 봐요. 할로윈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세로숲길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네네. 이제 오늘 좀 대망의 가장 비싸게 거래된 최근에 네, 그렇죠. 이 메인 매매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네. 네네. 바로 앞에 이제 이 건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전체 매가는 395억. 어, 네. 395억. 네, 토지 평당가는 대지가 179평이어서 네네. 2억 2천만 원. 평당 2억 2천. 네네. 지금 가로수길 시세가 거의 뭐 네. 2억 5천에서 3억 네. 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 가로수길에서 바로 들어오는 네. 라인이잖아요. 네, 그 라인이 2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 좀 에피소드가 좀 많은 게 네, 팬도 네. 잘 아시겠지만 몇 년도 동안 계속 시장에 나왔었던 네, 건물이었어요. 네. 7, 8년 동안 본 네. 그런 건물 같아요. 근데 막 전에 뭐 200억, 240억 이러다가 결국에는 395억에. 와, 결국엔 매매하셨구나. 근데 네. 이게 건물이 등기가 아직 안 돼가지고 네, 네. 현재 지금 실거래가만 나와 있는데 네, 네. 차후에 이제 등기가 넘어가면은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세로수길은 여기서 네, 여기서 마무리를 마무리하고 하고 바로 저희 가로수길 넘어가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모습은 현재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네. 코로나 영향은 없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고. 그거 보고. 네, 팀 저희가 이제 세로숲길에서 이제 가로수길 이제 초입으로 왔어요. 네네. 여기 이제 도산 대로변인 거고 네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로수길인 건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제가 사례 중에서 이 바로 지금 옆에 건물인데 네네. 여기가 예전에 이츠스킨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1층에. 네네. 근데 네네. 이제 다 공실이에요. 네네. 근데 몽블랑이 여기서 한 4주 동안 네. 랩핑 광고를 했는데 저희 뭐 이미지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활용을 잘한 사례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사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 건물 한번 보여드린 거고 여기 임대료 얼마에 구하는지 아세요 지금? 얼마예요? 9천만 원. 9천만 원. 네. 이 건물 통건물로. 보증금 20억에 아. 9천만 원 이제 통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수유주랑 연락을 해보니까 네. 리모델링 하고서는 다시 임차 맞추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네. 워낙 상징적인 건물이니까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도산대로 대로변 쪽으로는 최근에 거래된 게 두 개 있는데 네네네. 약 3억 7천, 3억 3억 5천, 어. 네, 거의 3억 이상의 지금 네.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높긴 높다 그래도. 네, 네, 그죠? 그렇죠. 대로변은 확실히 다르니까. 네. 자, 한번 이제 가로수길로 들어가서 네, 현재 이 공실이나 임대 상황은 어떤지, 또 임대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매매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처음부터 공실이다 보니까 그쵸? 예상이 되었대. 네, 네. 근데 여기도 그냥 한번 유래 한번 말씀해 주셔야죠. 네, 가로수길의 유리를 네.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은행나무들 있잖아요. 은행나무, 네, 네. 은행나무 네, 네. 가로수가 많이 이제 심어져서 네. 그래서 가로수길입니다. 아, 네. 네? 맞아요? 네,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길이에요. 아. 그리고 이 가로수길 상권이 형성이 된 게 1980년대에 그 원래 그 예술 같은 거는 명동이나 종로 쪽에 많이 있었는데, 그죠, 그죠. 네, 근데 지금 80년도에 종로의 예화랑이라는 업체가 이 신사동으로 넘어오면서 네, 네, 네. 이제 그 디자인 관련된 그런 업체가 넘어오기 시작했고, 또 90년대에 그 패션 레스모드 네. 또 서울 패션 전문 학교가 네, 네. 넘어오면서 네. 그 디자이너분들의 아지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가로수길에. 네, 서울에 대해서 상권 형성을 잘 따져보면 늘 그 상권의 시작은 그 디자인, 젊은 그쵸. 예술가, 뭐 이런 공방 아. 이런 걸로 시작된 게 많거든요. 성수동도 그렇죠. 네, 성수동도 네네네. 그렇고 네. 예전에 홍대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가로수길도 마찬가지로 그 네. 디자이너분들이 오고 하면서 원래 청담동 비쌌던 청담동 임대료를 네네. 피해서 이쪽으로 많이 왔던 게 그렇죠, 그렇죠. 그 상권이 형성이 됐던 네, 거고 네네. 이제 이게 2010년 네. 초반 네. 이때 뭐 대기업들이 입점을 하면서 정말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상권이 네. 됐죠. 사실 제트리피케이션이 좀 순기능도 있기는 한데 네, 아까처럼 그 세로스길도 탄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랑 건물주, 임대인까지는 서로 둘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그 부분에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 이런 건물 좀 예전에 유명했던 아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나가신 지 임차 종료된 지 별로 되지는 않았는데 네, 네. 여기가 사실 되게 오래된 임차인이고 그렇죠. 상징적이었잖아요. 네, 가로수길에서. 네. 보통 가로수길 네. 뭐 촬영을 한다거나 뭐 가로수길 영상을 보여주면 네. 이 커피 스미스에서 사람들 막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모습이 그렇죠. 거의 상징적으로 나왔던 곳이니까. 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건물에 지금 저기 띠도 둘러져 있고 여기 임대료가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1억이더라고요. 아, 임대료. 전체 다 사용하는데. 다 쓰는 걸로? 사실 근데 커피 매출로 한 달에 1억을 임대료를 내는 게 쉽진 않죠. 정말 쉽지는 않았을 네. 텐데 네, 결국에는 이 커피 스미스가 네네. 임차를 종료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네요. 네네. 네. 아까 가로수길 초입에도 공실이 있었고 저 커피 스미스도 지금 공실이고 네네네. 오른쪽 건물도 보시면 다 1층에 다 임대 문의가 붙어 있어요. 여기 또 초입 부분대 되면은 공실이 진짜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렇죠. 네네네. 네, 여기 이제 왼쪽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우선 전반적인 가로수길 느낌은 좀 예전보다 휑하다. 아, 그쵸. 네.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매매사례에서도 팀이 한번 그걸 또 증명을 해줘요. 네. 근데 여기 사실 이 라인이 그 2018년도에 그 강호동 씨가 건물 매입한 게 네네. 그 평당 2억 5천 수준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여기 지금 공실이 많은데 네. 평당 2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아, 올해? 네. 아, 네네. 이번에 이 건물이거든요. 아, 네네. 이게 지금 올해 거래가 된 건물인데 네. 매매 금액은 197억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금액은 2억 7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아, 평당 2억이면 네. 정말 2017년도 그때 금액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2018년도 때도 2억 5천에 거래됐을 때 네. 이것도 높다고 하지만 사실 네. 여기 지금 호가 부르는 게 거의 지금 뭐 한 3억. 3억에서 네. 5억까지도 네. 부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한 건만 2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임대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네. 좀 맞물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상황이. 현재 코로나 그렇습니다. 때문에 공실인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된 금액이지 않나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생각됩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 제가 신사역 상권에서 그 세로스길까지도 넘어갔을 때는 네네. 좀 이제 활기차기도 했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임차인들도 많았고 그렇죠. 유동인구도 뭐 여기도 없는 편은 아니지만 약간 네네. 거기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한 2, 3년 전에 왔을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좀 가로수길이. 공허한 느낌이 있어요. 네. 아, 태근에 여기도 반대편도 문이죠. 임대 문의가 많이 근데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 그 한 개층을 가지고 임대 시세를 구하기는 좀 어려운 게 네네. 대부분 다 보면은 이렇게 1, 2층을 다 같이 써요. 통인대로 쓰고 네네. 있죠. 네. 지하 1층, 뭐 지상 3층까지 쓰는 데가 네네. 평당 임대료가 125만 원 경우도 있어요. 와, 평당 임대료가 네네네. 125만 원. 네. 80만 원 그냥 여기에 못해도 50평만 써도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잖아요, 임대료. 그치, 네. 유동인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매출이 4천만 원을 낼 수 있을 만한 매출이 나올까? 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많게 내는데 또 9천만 원까지도 또 내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네. 옆에 보이는 게 이제 메트로시티 들어간 건물인데 네, 네. 저희 강호동 씨가 이제 매입을 한 건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여기가 이제 빌리프라고 이제 뭐 화장품점이 네. 1층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다 나가고 오히려 뭐 그냥 통인대로 메트로시티가 들어와서 더 건물적으로는 더 가치가 상승된 그런 느낌입니다. 잘 해놓으셨다. 네, 네. 그죠? 깔끔하게 통유리로 잘 해놨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보면은 저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또 가로수길에 또 어떻게 보면 명물이 됐죠. 사실 저거는 조금 들어왔을 때부터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네네. 저 건물이 애플이 직접 지은 거거든요. 아, 네네. 2014년도부터 이제 해가지고 2017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토지 주인한테 저 건물이랑 그 여기 바로 뒤에 보이는 신축 건물 같이 포함해서 네네. 거의 한 600억 가까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애플 측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다 받은 게 아니냐. 임대료를 지금, 한꺼번에? 장기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2016년도부터 2036년도까지 20년 계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임대료를 다 한꺼번에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실제 소유주분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애플이랑 계약서를 쓴 게 있어서 네. 알려줄 수는 없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등기상에는 이제 600억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추측을 또 하셨었던 거죠. 네네. 확실히 보니까 여기 다른 곳에 비해서 사람이 제일 많아요. 뭐 늘 가로수길에 와도 다른 쪽은 사람이 없는데 애플 스토어는 늘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네. 사실 갤럭시만 뭐 10년을 넘게 썼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애플의 네. 감성을 잘 모르는데 네네.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확실히 애플이란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네.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그게 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것까지 없었다면 가로수길은 정말 더 그렇죠. 팽했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 야, 형님 진짜 사실 여기 오면서 임대중을 정말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좀 그 불빛이 켜져 있는 매장들이 많아서 네, 그 임대중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예전에는 이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아. 가로수길에 무슨 공실이 어떻게 네, 있어? 그러니까요. 네, 없지. 야. 아, 여기도 자리 좋았는데 여기도 공실인가 봐요. 미스 해피. 네. 와. 네, 바로 보시면 왼쪽에 이제 예화랑 아까 아, 제가 예화랑. 초입에 이야기했던 네네네. 건물 있잖아요. 아. 네, 원래 이게 종로에 있었던 건데 이 이제 예화랑 갤러리가 네. 이제 가로수길로 넘어오면서 네네. 거의 가로수길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공방이라던가 그렇죠. 좀 아까 말씀하신 거 예술가들이 여기 좀 차려가지고 좀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좀 이런 거에 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이미지들을 다 보면은 네. 확실히 이제 안테나샵으로 좀 이제 상권이 바뀌고 나서는 네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성수동 자체가 성수동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네네. 대기업이 입점 금지를 하는 걸로 지금 그쵸, 해놨잖아요. 그쵸. 네네네. 네, 또 맞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예술가들이 움직이는데 상권이 뜬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네네. 서울에서 그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렇게 관심을 네네.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물레동 공업단지 아, 그쪽 지역에 이제 물레동. 공방이 몇 개 하나씩 그 생기면서 영등포 말씀하신 거죠? 네, 아, 네. 저 거기 최근에 갔다 왔어요. 네, 거기가 좀 느낌이 좀 아기자기하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곳이 젊은 예술가 분들이 가서 공방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거기 또 이제 중공업 지역이어가지고 네, 거기가 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오늘 저희 가로수길, 저희 신사역부터 세로수길, 가로수길까지 봤는데 오늘 한번 어떠셨어요, 상권? 좀 먹자 상권과 세로수길은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좀 상권이 괜찮다. 네네. 유동인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제 가로수길이 예상했던 대로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예전에 명성은 많이 잃은 느낌이 네. 있긴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기도 했었고 매스컴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내용을 보내줬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실제로 와 보니까 이 정도까지인가 이제 명동 같은 느낌이 전 단계라고 좀 느꼈어요. 아, 네네. 네, 명동은 그래도 저희가 갔을 때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단계를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있으니까 한번 그걸 또 보면은 될 것 같고 네. 팀님 생각엔 앞으로 이 가로수길 상권이 좀 어떻게 좀 바뀔지. 근데 가로수길 상권이 어떻게 바뀔지는 네. 이제 외국인이 유입이 돼야지 좀 이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네네. 신사역 자체가 신분당선이 있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미래 신사선이 또 개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호자가 있죠 또. 네, 네. 네네. 그래서 언젠간 강남역, 삼성역, 신사역 이렇게 네. 강남 쪽에 있던 트로이카가 네네. 상권이 잘 아.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뭐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신사동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 저희 솔직히 네. 항상 물어보는 게 신사동은 네, 네. 항상 들어가니까. 네, 신사동 굉장히 네. 좋아하셔서 특히 이제 신사동 쪽으로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 부가가치가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네네네. 뭐 광고, 디자인, 또 엔터테인먼트 그쵸, 그쵸.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매입을 네네.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수익률을 정말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긴 그 요즘에 건물들 보면은 대출 이자가 또 많이 높기 때문에 네네. 수익이 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네, 임대 수익도 그렇죠. 좀 적고. 네, 네. 오히려 대출 이자도 못 낼 정도의 수익률인데도 매입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신사동 자체에 메리트가 있어서 뭐 투자를 계속 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임대료가 받쳐주거나 네. 수익률이 받쳐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오늘 봤었던 거는 사실 이제 신사랑 세로수길은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되게. 그렇죠. 근데 사실 가로수길은 거래가 아까 그 한 건 제외한 네, 거는 거의 안 최근에 되죠. 거래된 게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명동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향후에 또 외국인들이 또 유입이 되면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또 코로나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압구정 로데오가 좀 장기간 좀 이렇게 침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좀 제외하고서라도 여기도 좀 약간 임대료를 당장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약간 임차인들이랑 임대인 간이 좀 약간 상호를 하는 걸 좀 많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압구정의 아이덴티티가 대기업 네. 뭐 이런 판매점에서 그쵸, 그쵸. 약간 뭐 음식점도 카페 바뀌었듯이 이렇게, 네. 여기도 좀 그런 뭐 변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팀장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제가 신나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네, 네. 여러분들께서 오랜만에 이 가로수길 상권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도 한번 이 영상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여러분들 빌딩 투자를 하는데 이 상권 분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상권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